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19년 4월 6일 시행되었던 우리가 소방공채 사회시험 문제 A책형 기준으로 좀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제일 이제 해설 강의를 할 때 제일 이제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그 내용이 아마 난이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소방직은 좀 그 국가직 시행이라고 동일한 날짜에 됐는데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과 정치에서 10문제가 나왔고요. 사회문화하고 경제가 5문항씩 그렇게 나오는 그 국가직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나왔다면 이 소방직은요. 골고루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문화 6개, 그다음에 법과 정치 7개, 그다음에 경제 7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항별로 과목별로 그 문항의 어떤 편중은 없이 골고루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제일 궁금해 하실 게 난이도인데 난이도는 상중 하에서는 중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중상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았다. 그죠? 오히려 같은 날 시행되었던 국가직보다 좀 더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문제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항을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그 판매 수입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선거 자료 분석형 문제 같은 경우 좀 그랬고, 그다음에 뭐 사회문화에서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좀 어렵다기 뭐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일단 제시문 자체가 소방직 시험에서 좀 길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지 숫자도 많았고 그래서 문항 자체가 좀 길었고 그래서 단편적으로 땅 하고 답이 바로바로 떨어지는 문제가 의외로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제가 예측을 해봤을 때 수험장에서 좀 시간 부족이랄까 그런 것들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딱 해가지고 문제가 풀어지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웠지 그 나머지 어떤 내용 자체 출제 영역이 돌발적이거나 평소에 학습에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돌발적으로 빵 하고 나오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아시겠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주제에서 나왔는데 근데 친숙했지만 제시문 분석이나 그런 것도 좀 길고 좀 그래서 완벽하게 쉽게 이렇게 쉬웠다라고 느끼시는 수험생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조정 점수가 상당히 좀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설령 이 과정에서 그 자신의 어떤 점수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한번 긍정적인 부분을 좀 기대하시면서 그다음에 이 시험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 시험도 좀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내가 어떤 학습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할지 그죠?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시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한 관점 그랬어요. 사회 변동에 대한 관점 하게 되면 두 가지 이론이잖아요. 순환론하고 진화론. 그죠? 자, 봤을 때 A를 보면 역사의 흐름이나 물질주의, 향락주의가 강조되는 감각형 문화와 정신적 비물질적 것을 중시하는 관념형 문화의 상반된 문화 유형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는 거래요. 진자운동이래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계속 뭐 한다는 얘기야. 반복되고 순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A는 순환론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B. 사회변동이란 역사적 분업과 상호의존성의 시각에서 독립성이 기초한 기계적인 연대의 단순 사회에서 개별성이 기초한 유기적 연대를 근간으로 한 복합한 사회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됐죠? 사회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거로 진화해 나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자, 서구 중심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 거는 A가 아니라 B로 바꾸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자, 진화론은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고 본다. 맞죠? 예. 미개의 상태에서 문명의 상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순환론은 이렇게 하는 거 일정한 방향성이라 보기 어렵죠. 발전하다가도 쇠퇴할 수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A는 B와는 달리 사회 변동을 진보의 발전으로 이해한다. 진보와 발전으로 이해하는 거는 B죠. B. A가 아니라 진화론입니다. 그다음에 4번. 자, 운명론적 시각으로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건 A죠. A. 아시겠죠? B가 아니라. 이해하시나요? 어차피 문명은 탄생했으면 나중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쇠퇴하고 소멸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성과 소멸, 쇠퇴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순환론이기 때문에 운명론적 시각이다. 우리는 망하고 말 것인 거예요. 모든 문명은. 자, 그래서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번 문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는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출제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자, 개인적으로 이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죠? 어떤 집단에 소속돼 있으면 집단적 속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모두 다 반영된 게 사회가 아니라 사회만의 독자적인 또는 집단만의 독자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야? 사회 실제론입니다. 사회 중심적 관점. 됐죠? 자, 그러면 1번 집합적 속성은 개인 속성의 총합이다. 사회 명목론. 개인 중심의 관점 명목론. 2번 사회문화 현상은 개인의 심리적 현상으로 환원된다. 개인을 파악하면 사회를 파악할 수 있다. 개인 중심의 관점 명목론. 3번 사회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된다. 개인이 문제면 사회도 문제다. 아시겠죠? 명목론. 자,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사회는 개인들의 속성과 구별되는 고유한 속성을 지닌다. 사회의 실제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요. 그러니까 개인 중심의 관점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하게 되면 발문 속에서 명목론 아니면 실제론이 떠오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아까 문제를 읽어보시면서 이 재심을 파악을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선지들만 보더라도 이 세 가지가 명목론이면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실제론일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맞죠? 뭐가 나와요? 거시적 관점에 2개. 기능론, 갈등론.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러면 갑. 사회는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의 유기체 간의 상호 의존. 안정과 균형 강조하는 것. 됐죠? 뭐요? 기능론. 자, 을. 사회 현상은 사람들 간의 상징을 사용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행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 상상론, 미시적 관점.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병. 사회에는 갈등적 이해관계가 내재된 사회 집단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서 어느 집단의 이익은 다른 집단의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죠? 항상 갈등의 어떤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거죠. 갈등론. 그러면 기업번, 갑은 기능론은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의 동기에 대한 해석을 중시한다. 이거는 개인을 강조하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미시적 관점, 을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갑은 사회의 안정, 병은 사회의 변동을 중시할 거다. 그죠? 기능론은 안정, 조화, 균형, 질서의 상태를 강조하는 거고요. 갈등론은 이 사회에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변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예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자, 갈등론은 자, 상상론에 비해서 사회 구조의 개인에 대한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중시하죠. 아시겠죠? 자, 뭔다? 거시적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갑하고 병은 거시적 관점이니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의 영향력을, 사회 제도나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하는 게, 과소평가하는 게 미시적 관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리을번. 갑과 병은 거시적 관점, 을은 미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니을번이 맞는 거예요. 니을번이 이해가 되셨으면 디귿번도 틀렸다는 거에 이제 금방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해서 정답 3번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연하게 퉁 하고 나왔는데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면 회사 내 동호회죠. 회사 내 동호회는 A에 해당하지만 동네 조기 축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는 둘 다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일단 답이 될 수 없겠고요. 아시겠죠? 사내 동호회가 공식 조직이 아니잖아요. 비공식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동네 조기축구에는 B에 해당하지만 가족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가족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동네 조기축구에는 또 공식 조직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맞지만 그래서 자, 자발적 결사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C에 해당하지만 가족과 사내 동호회는 자, 해당되지 않는다. 공식 조직이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자발적 결사체이지만 공식 조직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사내 동호회는 당연히 어때요? 비공식 조직이니까. 가족은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지도 않죠. 아시겠죠? 공식 조직도 아니고 비공식 조직도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뭐랄까요? 사회학적 개념을 좀 연결하는 사회 집단 분류하고 하는 건데 좀 하나씩 좀 뭐랄까요? 따져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A와 B는 각각 공유성, 전체성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이게 무슨 성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A와 B가 공유성 아니면 전체성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음식 문화는 기후, 종교, 가족
등의 여러 가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전체성 또는 총체성이고요. A가. 자, B를 보면 그러면 나머지가 이게 뭐예요? B가 공유성이죠. 됐죠? 자, 1번. A는 공유성, B는 전체성이다. 그러니까 서로 뭐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로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 공유성 때문에 사회 문화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어때요? 맞죠?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번. 훈민정음 초기의 자음자 수는 17자였으나 지금은 14자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변동성이죠.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4번. 나의 한국인으로 태어나 성장한 아이는 웃 어른에 대한 호칭과 존댓말을 배운다. 이거는 문화의 나의 변동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습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6번 문제. 다음 자료 수집 방법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료 수집 방법 5가지가 있잖아요.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그다음에 문헌연구,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참여 관찰이죠. 함께 생활하며 관찰을 통한다. 참여 관찰법. 자, 기업번. 분석 기준이 명확하여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질문지법. 됐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참여관찰법이라고 하는 거는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맞죠? 깊이 있는 정보. 소수로부터의 깊이 있는 정보. 자, 그래서 니은 번 좋고. 디귿번. 인과관계 파악을 통해 법칙을 발견하는 데 유리한 방법이다. 이건 양적 연구에 활용하는 건데 양적 연구에 주로 활용하는 거는 질문지법하고 실험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참여관찰법 아니고요. 니을 번. 관찰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가 자료 해석 과정에서 개입할 우려가 크다. 아시겠죠? 이 편견이 개입할 우려가 크다라고 하는 거, 이 참여관찰법이 갖는 한계점이고요. 단점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을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사회문화 문제였고, 자, 이제 7번 문제부터는 이제 복과정치 영역의 문제인데, 자, 고대 그리스 나와 있어요. 자, 모든 시민이라고 했을 때 자유민 성인 남자만을 의미하는 거죠. 자유민 성인 남자. 따라서 자, 기업은 모든 사회 구성을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자유민 성인 남자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번 민회라고 하는 건 최고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날 행정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죠?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의견을 결정하는 거지 집행기관이 아니고 행정부와 유사한 거는 평의회 정도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정답. 시민혁명의 배경사상 하게 되면 사회계약설. 이거 평소에 제가 강조해 드렸을 때 단순 암기해버리자고 했어요. 시민혁명의 배경사상이 3가지거든요. 사회계약설 플러스 뭐예요? 자, 천부인권. 자, 플러스 뭐예요? 계몽주의. 그죠? 자, 이거 딱 단순하게 암기하시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문제 딱 보시고 해결이 되셨죠. 그죠? 3번 정답이고요. 4번. 자, 일정한 한계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한계예요? 시민 참여에 참정권에 부르주아 성인 남자에게만 줬다라고 하는 한계점이지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긴 했어요. 법치주의는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좀 뭐랄까요? 그 선거법이나 그런 법이 법에 따른 통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법이 현대적 개념으로 본다면 좀 불완전한 법이었죠. 그죠?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준달지. 자,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합법성은 지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형식적 합법성도 안 지켰다. 그 당시에 법에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면 안 되죠.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긴 했어요. 이제 입헌주의가 되고 법치주의가 실시가 되긴 했지만 아시겠죠? 근데 그 법이 좀 불완전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정답 3번. 자, 8번 문제. 갑은 을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였어요. 살다가 A를 낳았다. 5년 후 갑과 을은 종교 문제로 심하게 다툰 후 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숙려 기간을 거쳤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법률혼 관계에서의 협의 이혼이거든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게 사실혼 관계라고 한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혼 시 헤어질 때 법적인 이혼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혼인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법률혼에서의 협의 이혼입니다. 자, 숙려 기간 거쳐야 되는 건 이해하시죠? 그래서 자, 1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그다음에 니은번은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혼인의 형식적 요건 아니고요.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 혼인신고예요. 혼인신고.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했을 때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혼인신고라고 하는 건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답이 될 수 없겠고요.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네 가지죠. 자유의사에 합치하고, 그러니까 결혼식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유의사에 합치고, 그죠? 그 다음에 근친혼이 아니어야 되고, 근친혼이 아니어야 되고, 중혼이 아니어야 되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해야 돼요.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 네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틀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라고 하는 건 친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해자예요. 혼인 외자가 아니라 혼인 중해 출생자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이 딱딱 제껴지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요? 4번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미음으로 인해서 자, 지금 유언 없이 지금 현재 갑이 사망한 상태에서 자, A, B는 갑의 재산 중 각각 2억 원씩을 상속받는다. 이게 맞는데 왜냐면 지금 현재 갑하고는 누구하고 을하고 지금 현재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병이죠, 병. 병하고 지금 혼인한 상태에서 자녀를 2명 낳은 거예요. 자, 일단 얘가 친양자로 입양한 거예요. A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딸이 누구예요? B가 태어난 상황이에요. B. 됐죠? 그런 다음에 갑이 죽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재산 7억 원이에요. 그러면 1대 1대 1.5죠. 1대 1대 1.5니까. 그러면 7분의 2, 7분의 2, 이게 7억이니까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이니까 2억 원, 2억 원, 3억 원을 상속합니다. 3억을. 됐죠? 자, 그러니까 자, A, B는 각각 2억 원씩 상속받는다. 정답 4번 고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9번 문제. 자, 자료 분석형 문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역구 숫자가 얼마라고요? 200개입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의석수는 260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역구의 의석수를 합쳐보니까 200이거든요. 그럼 200개 선거구에서 200명을 뽑았다. 여기가 200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이 몇 석? 60석이에요. 그래서 260석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싹 합쳐보면 얼마라고 이게? 200이란 말이에요. 그럼 200개 선거구에서 200명 뽑았으니까 자,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드리면 지역구 선거제도는 그죠? 200개 선거구에서 200명을 뽑았다.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가 되겠고요. 비례대표 60석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의 비례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번 선지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과반 의석 정당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 A당이죠. 그러면 260석 중에서 자, 비례대표 득표율이 몇 %예요? 44%예요. 미안합니다. 여기 정당 득표율이 얼마? 45%예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지역구에서는 99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비례대표로 몇 석에서 자, 여기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60석 중에서 100분의 45예요. 100분의 45. 됐죠? 한번 해볼까요? 자, 100분의 그죠? 60 곱하기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65, 30. 3 올려준 6, 4, 24. 270이에요. 270. 그죠? 자, 그러니까 몇 석? 자, 아니, 이렇게 되는 27석. 2700이죠. 27석이에요. 비례대표로. 27.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99 더하기 27입니다. 99 더하기 27.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 자, 그 다음에 127하고 9니까 얼마? 6. 그죠? 126. 맞죠? 그죠? 126석이에요. 그러면 제1당이라고 하는 의석수가 제일 많은 정당이 A당인데 A당의 의석수가 126석이면 260에서의 과반이라면 과반 의석이라고 한다면 131이거든요. 131에 미달됐죠. 그죠? 그래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한다. 틀렸습니다. 2번 지역구 선거에서 자, 깨끗이 한번 지워볼게요. 1번 틀리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번 깨끗이 한번 지워보면 2번 선지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B당은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대표된다. 지역구 선거만 보는 거예요. 과대대표됐다라고 하는 건 지역구 득표율하고 의석률의 관계예요. 의석률. 과대대표 과수됐다라고 하는 말은 득표율과 의석률의 관계인데 지역구 선거에만 국한돼서 보는 거예요. 지역구 선거에서만 물어봤으니까. 그럼 B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얼마예요? 29%예요. 29%인데 지역구 의석률은 200석 중에서 몇 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70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200석 중에서 70석이에요. 200석 중에서 70석이면 35%거든요. 이게. 그잖아요? 그러면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큽니다. 이렇게.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크죠?
그죠? 그래서 지역구 선거에서 비당은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대표되었다. 어때요? 지역구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고르시면 돼요. 맞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3번부터 보시면 3번. D당은 지역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D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몇 석이에요? 지금 현재 17석이에요. 됐죠?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60석에서 몇 %예요? D당. 지역구 의석수와 그죠? 비례대표 의석수가 일치한다 그랬는데 비례대표 의석수는 60석 중에서 몇 %? 10%니까 6석입니다. 지역구 의석수는 얼마고? 17석이고 D당. 아시겠죠? 일치하는 게 뭐가 일치해요? 틀렸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국의 지역구 선거구제는 그죠? 갑국의 지역구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예요. 소선거구제. 자,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여러 명 뽑는 거죠.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의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누구한테 투표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건 여러 명 뽑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건 그래서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여러 명 뽑을 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정답 몇 번? 자,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갑은 공공법 세무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진행 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공공법 세무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에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에요. 위헌. 이 A에 들어갈 용어는 법률,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이에 대해서 공공법 세무조의 위헌 여부를 자 묻기 위해 헌법재판소 직접 비위헌 심사형 이 경우에 한해서 법원한테 제청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을 때, 그죠? 헌재편에다 제가 많이 강조해 드린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직접 뛰어갔어요. 이 경우에 한해서만. 자, 그래서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법원의 직권으로 A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당사자인 국민이 법원한테 제청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적 상식이 없어서 또는 지식이 없어서 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2번. B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3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거는 법원의 판결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옳지 않은 거니까 4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위헌 결정 나왔잖아요. 해당 법률의 조항은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 맞죠? 위헌 결정이면 즉시 효력 상실. 정답 3번. 됐죠?